김호중 씨가 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 네. 기소가 됐는데 김호중 씨가 이게 바로 음주운전하고 사고 무죄치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음주운전이 혐의에서 빠져서 지금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김호중 씨가 지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범인 도피 교사 4개의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고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김호중 씨가 탔던 차량에 블랙박스 그 메모리가 제거가 됐었잖아요. 네. 당초에는 그게 현장에 있던 매니저가 내 개인 판단으로 내가 직접 제거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검찰 조사로는 소속사 대표가 지시했다라고 이제 파악이 돼서 그 부분도 이번에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본인이 음주했다고 시인했잖아요. 근데 왜 음주운전 혐의가 이 기소하면서 혐의는 빠진 거예요? 일단 경찰에서는 음주 부분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만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내고 그 다음날 오후에 경찰서에 와서 네. 쉽게 말해서 음주 측정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보통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면 네. 조금이라도 수치가 나오면 그거를 시간을 역산을 합니다. 술을 뭐 이제 지금 이 정도 나왔으면 이게 어떻게 분해가 됐으니 운전할 당시에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가 이제 음주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역산을 하려고 하는데 역산할 근거가 없으니까 오마. 경찰은 김호중 씨의 몸무게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술 먹은 양을 종합해서 그러니까 가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음주운전죄가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를 한 거고 또 무엇보다 김호중 씨가 일단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고 내고 매니저 자백 허위 자수시키고 본인은 구리 쪽에 있는 모텔로 갔잖아요. 거기서 네네. 편의점에서 또 술을 마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술을 먹은 건 음주 이후에 마신 거잖아요. 그 양측 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네. 그런 걸 고려해서 현실적인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어? 그런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어? 그러면 김호중 씨 형량이 엄청나게 낮아지거나 그러는 건 아니야? 막 또 그런 궁금증 가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는 빠졌지만 그거보다 훨씬 엄중한 죄인 위험운전치상죄는 기소가 됐고요.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게 음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 음주운전죄보다 더 법정형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죄는 뭐 1년 이하, 3년 이하 이렇지만 이것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죄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혹시 증거가 부족해서 일부 무죄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음주운전죄를 기소하기보다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엄중한 위험운전치상죄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더 주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험운전치상을 입증하는 요건은 이렇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 운행이 곤란한 사정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검찰에서는 일단 화질이 개선된 CCTV 영상이 있다. 이 CCTV를 보면 얼굴과 목에 홍조에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고 약간 비정상적인 걸음을 보인다거나 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또 중앙선을 침범해서 택시를 올라타잖아요. 이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주행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나아가선 그 자리에서 동석해 술 많이 먹었다라고 목격한 사람들도 존재하잖아요. 여러 정황상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0.03이다, 0.05다 이거는 음주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증명이 좀 곤란하지만 네. 술에 취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안 된 상태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는 제외하더라도 큰 양형의 변화는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호중 씨가 경찰도 화나게 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피해 당사자가 있죠. 바로 택시 기사님입니다. 네. 근데 그 택시 기사와 사고 35일 만에 합의를 이뤘다라는 기사를 전해드린 적이 그랬죠. 있잖아요. 무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나서 겨우 만나서 합의를 진행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던 점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늦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김호중 씨 측이 경찰 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가 늦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일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락처를 안 알려줬다? 그거는 개인정보인데 경찰이 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
경찰이 오히려 규정을 잘 지킨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확인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택시 회사를 찾는다든지 이런저런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경찰 탓을 한다.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일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